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대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문제 풀이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일단 고분자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슈타우딩어가 분자량이 얼마 이상? 1만 이상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단위체 또는 단량체라고도 하죠. 양체가 무슨 부가중합 또는 어디셔널 폴리머리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가 또는 첨가정합, 중합 또는 이제 축합중합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노머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계의 모노머가 뭐가 됐어요? 폴리머가 됐다. 다량체로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단위수가 높을수록 이제 분자량이 커지는 것이죠. 다량체가 이제 합성물이 됩니다. 자, 화합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있고 천연 고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합성 고분자가 있는데 천연 고분자는 이제 우리 몸의 섬유나 또는 가령 나무 껍질에 셀룰로스나 이런 것들도 다 고분자가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추출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천연고무에서 나온, 그러니까 고무나무에서 나온 이소프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고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항상 이렇게 자, 고무가 되는 물질들은 컨주게이트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소프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파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해서 중간에 이중 결합을 갖고 있게 되면 이 녀석이 탄성을 갖고 그 다음에 탄성을 갖게 되고 고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생고무 자체는 무엇에 대해서? 자외선에 대해서 쉽게 열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구디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항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이어로 가항고무를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타이어에 쓰이는 것이 뭐예요? 가항고무다 이렇게 된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황해 비율을 높게 한 것, 40% 이상 높게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절연체로 딱딱하죠. 새카맣고 이것을 에보나이트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합성고분자 보죠. 자, 무기고분자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유기고분자가 있는데, 무기고분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유기고분자는 단백질이나 녹말이나 전부 다 유기는 뭐라고 그랬죠?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자, 첫 번째. 자, 단량체가 어떻게 됐어요? 또는 단위체가 쭉 모이면 이것을 중합체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또는 뭐라고 합니까? 모노머.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폴리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다중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합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반복되어 있는가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합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머리제이션. 무슨 말이에요? 단위체가 뭘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량체로 변하는 것을 중합반응 또는 폴리머리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의 성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다량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정이 되기 힘들고, 결정화는 보통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결정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녹는 점이 뚜렷하지 않아 분리정제가 곤란하다. 자,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 이것이 액상으로 변하는 온도를 쉽게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는 물론 멜팅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뭘 얘기를 하죠? 이것이 강도를 잃어버렸을 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글래스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글래스 포인트. 또는 이제 건축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연화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통 뭐라고 하는데 유리온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글래스 포인트니까. 두 가지를 갖습니다. 고분자 물질은.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분자량이 불균이라며 특별한 용매유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우리가 특성 있는 고분자를 만들 때 이것을 제조할 때 제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녹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특별한 용매유에는 녹지 않는다. 자, 그리고 녹으면 콜로이드 성질을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분자의 형태에 따라서 막이나 멤브레인이죠. 실과 같은 모양으로도 되고, 또 일반적으로 자, 탄성이나 점성이나 뭘 나타낸다? 소성을 나타낸다. 탄성, 또 어떤 것? 점성. 점성은 이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찐득찐득하다 이런 얘기죠.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얘기를 했지만,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역학에서, 재료역학에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힘이 가해지면 변형이 된다 이랬어요. 그렇죠?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변형이 생기는데, 자, 이 힘을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했고? 탄성이라고 했고. 자,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플라스티시티, 소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레스티시티하고 그 다음 플라스티시티가 있는데 고무는 어떻게 된다? 탄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소성이란 말은 소성 또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고분자 물질은 부식되지 않는다. 뭐, 산화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분자 사슬이 자꾸 끊어지면서 열화는 되죠. 시간이나 또는 하중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깨지지 않고요. 잘 깨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취성적 성질이 작다 이런 얘기죠. 취성을 우리가 브리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취성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료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왜 인장 강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하냐면, 자, 하중이 가해지면 좀 두꺼운 걸 해볼까요? 하중이 가해지면 지지를 놓고 건축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휩니다. 휘면 밑에는 모멘트를 받아서 자, 여기 모멘트가 걸리죠? 지지하고 이렇게. 그러면 자, 휘는데 이것을 밴딩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부에는 뭐가 생기고 인장이 생기고, 자, 그 다음 상부에서는 압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취성적 성질이 큰 것은 멋에 강하지만 압축에는 강해요. 그 압축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부스러지죠. 또 이것이 잘 휘지 않습니다. 변형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강도로 가게 되면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조해 두시고. 왜냐하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인장을 왜 인장 강도를 측정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은 안 해줬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측정할 때 뭐 한다? 휘는 성질 또는 양측에서 당겨졌을 때의 버티는 성질을 인장 강도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참조만 해두시고요. 자, 가열하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다? 열과 전기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전기에는 강하죠. 근데 열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로 사용할 때 금속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하죠. 자, 그 다음 결합한 작용기나 불포화도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단위체와는 전혀 다른 분리화학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노머적 성질하고 고분자적 성질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랬더니 자, 고분자의 화합물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중합체의 분류가 있는데 단일 중합체가 있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부가중합을 하든 부가중합 같은 것을 할 때 보통 이중결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능기가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계속 서로 그냥 반응을 해 나가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결합을 가진 것들이 이 사슬을 피면서 계속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령 비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PVC를 비닐 클로라이드 그러면 이 모노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단위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일 중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공중합체 이렇게 되는데 코폴리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A하고 B를 섞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서로 교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불규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 교대 공중합체 그 다음에 불규칙 공중합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라프트 공중합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라프트 공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자, 교대 공중합체는 이해하기 쉽죠. 불규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라프트라고 하는 것은 자, 어느 정도의 성질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블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럭을 지켜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라프트 공중합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합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어디셔널이라고 그랬습니다. 폴리머리제이션. 자, 그래서 이것을 첨가 중합 또는 뭐라고도 한다? 부가 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해지기만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때 가령 금방 봤듯이 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기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첨가 또는 부가중합이라고 한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첨가 반응에 의해서 중합체를 만드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기본적인 첨가 중합체는 구성하는 각 기본 단위의 원자별은 단위체와 같다. 자, 이거 모노머하고 그대로 같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촉매로 반응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자, 디귿번. 자, 불포화 결합을 가진 단위체로 구성된 에틸렌, 부타디엔 또 금방 얘기했던 이렇게 비닐기 같은 것을 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자, 에틸렌이나 이중결합 두 개였었죠. 부타디엔은.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무슨 기라고 그랬습니까? 비닐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어난다. 자,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짝 이중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컨주게이티드 더블 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가령 부타디엔 같은 것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수소를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컨주게이티드 돼서 양쪽으로 작용기가 생기는 것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혼성중합, 공중합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부타디엔과 스티렌과의 서로 다른 모노머를 결합을 시키면 전혀 다른 성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스타이렌과 그 다음에 이제 부타디엔하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스타이렌은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되는 것이 스타이렌이죠. 자, 이 녀석하고 부타디엔하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스타이렌, 자, 이거 반응을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이 녀석끼리 서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 SBR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BR 어디서 봅니까? 가령 이것은 약간 강도도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 전자제품의 케이싱 같은 거, 자동차 같은데 이런 데 쓰이는 것이 SBR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비닐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첨가중합에 의한 중합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폴리에틸렌. 자, 에틸렌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폴리염화비닐. 자, 보통 뭐라고 합니까? PVC라고 하는 거죠. 자, 금방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폴리에틸렌은 자, 우리가 폴리에틸렌은 어디서 봅니까? 폴리에틸렌은 우리가 흔하게 봅니다. 비닐봉지. 그렇죠. 이것은 저밀도고요. 그 다음 또 어디서? 저밀도로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온실 같은 거 할 때 비닐을 이렇게 씌우죠. 이것도 폴리에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는 우리가 훌라후프 같은 거 할 때 또는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같으면 도마 같은 것도 폴리에틸렌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많이 쓰죠. 폴리에틸렌 비싸니까. 그리고 또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절연체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이제 또 우리가 여기다 이제 가소제 같은 거 정전 물질을 조금 넣어가지고 뭘로 쓰죠? 여러분들 랩핑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열가성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첨가제를 안 넣어도 물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PVC도 있고 폴리프로필렌도 있고요. 자, 프로필렌을 이용한 것이죠. 자, 그 다음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뭣도 있고, 자, 비닐 아세테이트도 있고. 자, 그 다음 자, 아크릴로 나이트릴입니다.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니트릴기가 붙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크릴로 나이트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스티렌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클로로프렌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것들은 뭐다? 첨가중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축합중합 또는 축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뭔가 반응기가 가령 암기하고 뭐하고 알코올기하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 산하고 제가 탈수 반응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관능기를 가진 것이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하고 자 뭐가 나왔습니까? 뭔가가 따라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관능기가 합해지고 뭔가가 탈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축합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H2와 메탄올과 같은 간단한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되는 중합으로 이때 생긴 중합체를 뭐라고 한다? 축합중합체라고 한다. 또는 축중합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거기 축합체 구성하는 각 기본 단위의 원자별은 단위체와 다르다. 단위체와 다르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비닐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모노머만 계속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축합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적어도 관능기가 두 개를 가진 것, 가령 이런 얘기죠. 이렇게 관능기를 가진 것과 이렇게 서로 다른 관능기를 가진 것들이 자 이렇게 결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 무슨 중합이다? 축합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일론 6,6다. 자, 6,6 할 때 그 6는 뭘 의미하냐면 탄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뭐하고? 헥사메틸렌 디아민하고 여기 NH2가 있고 그 다음 자 아디프산 저 앞에서 계환 반응할 때 아디픽 액시드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2가 4개 COH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금방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캐러더스가 만들었죠. 뭐 때문에? 실크의 일본 수입 금지가 되니까 이제 실크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명주가. 그래서 만든 것이 나일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장 강도가 강한 섬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일론은 여러 개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축중합체에서 자 뭐하고 뭐가 붙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펩타이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나일론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박스를 보시면 폴리에스테르가 되어 있네요. 에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산과 알코올의 탈수 반응을 하면 이것이 에스테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보듯이 테레프탈산하고 에틸렌 글리콜하고 반응을 해서 뭐가 됐습니까? 폴리에스테르가 됐고 자 그 다음 자 아디프산하고 금방 봤듯이 헥사메틸렌 디아민하고 해서 자 폴리아미드 섬유가 되었다. 자 이것을 나일론 6,6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자 페놀 수지가 나와 있네요. 페놀 수지하고 자 페놀하고 뭐하고 자 포름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페놀 수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이것은 무슨 반응이다? 부가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거기 그대로 읽어보면 페놀 수지가 만들어질 때 부가 반응과 축합 반응이 반복되면서 중합체가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가 있고 페놀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무슨 반응을 했느냐? 부가 중합을 했더라. 부가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하고 그 다음 뭐고 여기서 이제 탈수 반응이 이루어지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반복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제 금방 여기 H2O가 나갔죠. 자, 이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습니까? 메틸렌이나 메탄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것. 자, 이것을 축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 반응과 축합 반응이 반복되는 것. 이것을 부가 축합이라고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수지다? 페놀 수지다. 자, 그래서 자, 페놀 수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고 페놀과 그리고 자, 포름알데하이드죠. 포름 알데하이드와의 결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페놀 수지 잠깐 봤고요. 자, 그래서 자, 거기 금방 요소 수지는 자, 포름알데하이드하고 뭐하고 요소하고 축합 반응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페놀 수지는 뭐하고 포름알데하이드하고 그 다음 금방 봤던 페놀하고 반응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축합 반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지와 합성 수지와의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수지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레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무나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진액, 천연고 분자를 우리가 수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합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성 수지라고 수지죠. 수지는 자, 합성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세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진이다. 자, 그래서 상업적으로 또는 공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합성수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의 특성이 뭐하고 비슷하더라? 수지하고 비슷하더라. 자, 고무도 어떻게 됩니까? 천연수지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수성가스로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에틸렌을 만들고 에틸렌 만들어서 자꾸 확장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고무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수지에는 자, 두 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고 열가수성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열경화성 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가수성 수지는 자, 어떻게도 얘기를 합니까? 서머플라스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그래요? 자, 거기 서머 세팅 플라스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딱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가수성 수지는 자, 열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재성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열경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경화되었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자, 액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열가수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뭐가 있다? 선형고 분자. 선형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탄소세가 선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또는 브랜치드 폴리머 가지 고분자. 자, 가지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사슬이 많이 나와 있더라. 이것을 가지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매에 잘 녹는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을 가하면 연화가 일어나거나 멜팅이 됩니다. 녹아서 액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온도를 녹는 점 이하로 다시 내리면 다시 고치상으로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가수성 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첨가중합체, 그 다음에 연쇄중합체. 자, 연쇄중합이라고 하는 건 계속 체인 리액션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은 무슨 수지이다? 열가수성 수지이다. 그러니까 이 관능기가 두 개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관능기가 두 개만 있으면
열 가속성 수지. 근데 갖는기가 가령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를 만들게 되겠죠. 브랜치 가교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은 뭐다? 열 경화성 수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열 가속성 수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닐기를 가지고 있거나 에틸렌을 기본으로 하는 것들은 열 가속성 수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폴리에틸렌도 있고 PVC도 있고 그다음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도 있고 자, 그다음 폴리스티렌. 자, 비닐기 비슷한 것들. 그다음 아크릴 수지. 자, 거기 아크릴 수지는 CH2 여기 CH2라고 되어 있지만 CH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O CO CH3.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크릴의 모양인데 자, 이것도 뭐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자, 이게 여기 H 좀 바꿔주시고요. 자, 뭐라고 한다? 아크릴 수지라고 한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첨가주공합을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열 가수성 수지입니다. 물론 폴리에틸렌도 이것이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로 만듭니까? 작용기를 도입시켜가지고 열 경화성으로 만들죠. 열 경화성. 그래서 우리가 폴리에틸렌 중에 가교화 폴리에틸렌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왜 그래요? 폴리에틸렌 자체는 자, 유리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령 폴리에틸렌으로 파이프를 공업적으로 이용한다. 이건 차가운 물만 유통시킬 수 있지 또 못합니다. 또 잘못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스웰링이 돼 부풀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교화해서 공업적인 성질로 제품화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온수 파이프에 들어가는 것 있죠? 어떤 것? 엑슬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가교화 폴리에틸렌. 열 가수성이 반드시 이런 수지가 열 가수성만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일반적으로 무슨 중합? 첨가 중합하는 것. 그 다음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수지이다? 열 가수성 수지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열 경화성 수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 축합 중합에 의해서 브랜치트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열 경화성이 많습니다. 삼각능을 갖는 거. 그래서 자, B번에 가교화 고분자들로서 분자 사슬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무슨 구조로 갖는다? 3차원을 구조로 갖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슬 구조가 있는 것이 이런 사슬 구조가 있는 것 또는 가지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서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지화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열을 가해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냥 탄화돼서 타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거 여러분들 책 같은 거 편절할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용수철, 스프링.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열을 가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액상으로 초처럼 녹아서 떨어집니다. 이러면 뭐다? 열 가수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열 경화성 수지는 자, 열을 가하면 액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부글부글 하면서 타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 경화성이라고 한다. 참조해 두시고. 그래서 열 경화성은 자, 이렇게 브랜치트 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죠? 가교화되어 있는 것들은 브리치라고 하죠. 자, 용매에 녹지 않고 부풀어 오릅니다. 팽윤이라고 하죠. 팽윤만 일어나며 팽윤 정도에 따라서 팽윤 정도는 무엇에 따라서 가교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방 얘기했죠. 열 안정성도 좋고 그 다음 용매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뭘 쓴다? 가교화를 쓴다. 열 경화성을. 자, 그래서 고온에서 가열 시 분해되거나 어떻게 돼요? 탄화된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 페놀, 요소, 멜라민, 실리콘, 그 다음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잠시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죠. 자, 거기 앞에서 우리가 페놀 수지라든가 그 다음 요소 수지라든가 자, 페놀 수지 어디에 쓰여요?
전기 절연성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 절연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분전반 같은 데 보시면 분전반 여러분들이 그 전기 건물에 보면 이렇게 함체 있어 가지고 차단기들이 시설되어 있는 판이 있죠.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패널 수지가 많이 쓰입니다. 전기 절연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소 수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접착제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뭐하고 포름알데하이드하고 뭐하고 반응한다고 그랬습니까? 요소하고 반응한다고 그랬죠. 투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이것을 뭐라고 했다? 요소라고 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멜라민 수지. 자, 멜라민 수지는 자, 약품에 잘 견디고 전기 절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기기 부속품으로도 쓰이고, 자, 요즘은 중국집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싼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케이스가 나옵니다. 식기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녹색, 백색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요. 물컵도 마찬가지고요. 광택도 있고, 그것이 멜라민 수지입니다. 자, 그 다음 실리콘 수지, 실리콘 고무, 실리콘 수지 여러 곳에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열의 성질은 잘 견딘다. 그래서 어디에 쓰인다? 내열성 도료에 쓰인다. 자, 그 다음 폴리에스테르 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착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자, 우리가 또 어디에서 봅니까? 폴리에스테르 필름 같은 데서 보죠. 폴리에스테르 필름 어디? 우리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녹음 테이프의 베이스가 폴리에스테르 필름이죠. 또 폴리에스테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실크라고 하는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에스테르죠. 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가지 자, 사슬이 적은 고분자.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장 강도가 크다. 자, 왜냐면 이것들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잡아당기면 인장력에 대해서 딱 뭉쳐가지고 강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자, 가지 사슬이 많으면 인장 강도가 낮고 녹는 점이 낮습니다. 자, 그 다음 그물구조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속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베이클라이트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뭘 봤습니까? 첨가중압, 축합중압, 그 다음에 열가속성, 열경화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고무하고 합성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 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하게 되겠습니까? 뒤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가야 되겠죠. 연료에 대해서, 연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